영어로 시작하는 짠순이 재테크 습관, 저자 작가 윤정환입니다. 요즘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막 대책이 빵빵 터져서 진짜 공부 의욕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냐, 그리고 이런 시기 때 공부하면 때가 됐을 때 좋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책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보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책을 중시해서 책을 많이 사서 책을 읽히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기 전에 3권은 꼭 읽어주자, 이거를 제가 목표로 삼고 쭉 열심히 하다가 처음엔 뭐 글밥이 워낙 적으니까 아주 쉽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글밥도 같이 느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책을 읽어주면서 졸고 있는 저 자신도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3권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지금은 네가 읽어라 이래서 반성 중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사냥감은 어디에? 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 위주고 글밥이 적어서 저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냥감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사냥감만 있다면 잡을 수 있을 텐데 사냥감이 없으니 잡을 수가 없지. 오늘은 그만 자야겠다. 내일 꼭 잡을 거야. 하면서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의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이 되게 코믹해요. 문제는 사냥꾼은 앞만 볼 수 있어요.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발밑에 있어서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사냥감들이 도처에 있는데 사냥꾼은 맨날 없다고 하면서 체념하면서 내일을 기약해요. 그래서 절망적인 사냥꾼의 얼굴과 그 뒤를 따르는 뭐 토끼, 기린, 뭐 사슴, 뭐 까치들이 때로 사냥꾼을 따라가요. 이 그림이 되게 코믹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주다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구나. 정말 기회란 도처에 있는데 내 사고방식에 갇혀서 나는 여기만 보는구나. 그래서 돈 벌 곳이 없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무슨 단군일에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말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혼잣말도 하기도 했는데,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전 국민이 직장만 다녀서는 내 노후를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노후 보장은커녕 5, 6도 사후정하면서 오래 다니면 오히려 눈치 보죠. 그래서 직장 쫓겨나기 전에 미리미리 돈 굴려서 나도 복리의 마법 좀 느껴봐야지 하면서 주식했다가 망하고 저축은 별로 돈도 안 되니까 시작도 안 하고, 주식하다 망하면 에이씨 그냥 살아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손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다행인데 그럴 마음,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죠. 직장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한다는 게 살림도 하고. 그래서 저도 남들이 한다는 거 조금씩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중에 저는 P2P라고 있어요. 그거 했다가 50만 원 물려가지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정말 묻지마 투자는 하면 안 되는구나. 일단 뭘 투자하려면 돈 공부부터, 그게 뭔지, P2P랑 P2P가 뭔지부터 공부를 해야 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2개를 했는데, 하나는 P2P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저는 피플펀드라는 걸 했었는데, 피플펀드 평이 괜찮은데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수익률만 본 거죠. 상품이 있으면 뭐 홈쇼핑 사오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수익률만 본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무서워가지고 P2P 중에 10% 연수익 주는 건 되게 수익이 적은 축이거든요. 그래서 10%짜리 했었어요. 3개월 100만 원만 투자해서. 근데 금방 다 돌아오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간이 커졌죠. 간이 커져서 연 15%짜리 6개월짜리를 200만 원짜리인가? 얼마지? 100만 원짜리인가? 그걸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3개월만 정상적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 그 업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돈 50만 원을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주고 거기서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안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돈을 지키는 게 더 훌륭한 능력인데 내가 진짜 섣불리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잘 알지도 못하고 돈 날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투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신랑이 놀려요. 그 돈 50만 원부터 받고 얘기하자고. 근데 저는 그게 제 묻지마 투자의 결과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좋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는 함부로 내 돈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저축으로 돌아왔던 뼈아픈 경험이죠. 제가 이제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이다를 느끼게 된 경험은 제가 처음으로 발령 났을 때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회에 나왔고,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직장에 있어서 대출은 잘 나왔는데, 원룸 빌라를 들어가게 됐는데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들어갔어요. 전세금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세대 원룸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면 그 전세금을 나중에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월세로 시작했죠. 그래서 월세로 한 천 얼마에, 월세 한 25만 원, 보증금 1,000 얼마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원래 30만 원짜리를 보증금 높여가지고 25만 원 깎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처음 살아보는 다세대의 원룸이 너무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았어요. 신축이라서. 그런데 방음이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쓰레기나 이런 게. 그래서 참 힘들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1년 동안 월세, 피 같은 내 25만 원을 1년 동안 내는 게 너무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 월세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엄마 돈 없고 경매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제 직장 근처에 깡통 전세를 예의주시했다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그 집을 경매받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융자가 잔뜩 꼈고, 그 당시 제가 20대였는데 제 또래 남자가 집주인인데 아이도 있고 영업사원이라서 차도 큰 거 끌고 이런 사람인데, 집주인이 융자가 잔뜩 껴있는 그 집을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집이 정말로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세도 싸게 들어갔지만 경매를 이제 계획대로 나온 거죠. 나왔지만 경매 낙찰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네 마음대로 써라. 어차피 네 돈 낼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쁘게 썼어요, 숫자를. 그런데 제 후순위 자보다 제가 5천 원 더 써서 제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낙찰받지 못했으면 어쩌었을까. 물론 제가 이제 거의 1순위니까 전세금은 돌려받았겠지만 뭐 돈은 못 벌었겠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집을 낙찰받았고, 그리고 직장 옮기기 전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2천만 원 수익을 내고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경험한 거죠. 직장만 열심히 다니면 2천만 원 모으기 어려운데 그냥 내가 살던 집을 팔았을 뿐인데 이렇게 돈이 생기는구나 하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듯한 17평 주공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대출을 받았죠. 근데 저 같은 보통의 직장인들은 대출을 얼마나 싫어해요. 대출을 받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그 집을 저는 대출을 갚는 게 저의 저축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격이 대출 있으면 또 빨리 대출 없애는 거 너무 없애고 싶어서, 이게 부자의 계산법이 아닌 거죠. 저 같은 마인드는 대출이자보다 다른 걸 더 생각해서 쓰면 되는데, 그 당시 너무 아까워요. 돌아가면 그러지 않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빚 갚는 거에만 올인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덕분에 빨리 대출금을 상환했고, 그리고 그 집을 나중에 제가 월세를 주게 됐어요. 저는 휴직해서 딴 데를 가게 되고. 그래서 매달 3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때 진짜 휴직 중이었는데 수입도 없는데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는 그 월세 수입이 저에게 큰 안정감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매달 나에게 이렇게 안정된 수입이 있다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 부자가 되려면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구나 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의 이런 증식뿐 아니라 또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잖아요. 자기의 특기나 이런 걸 개발하고 자기의 경험, 깨달음 이런 거를 요즘은 무자본 창업, 이런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걸 통해서 뭐 수익 창출도 많이 하죠. 블로그 수익이라든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들에게 수익도 창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입소문 타면 뭐 큰 돈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나는 과연 잘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은 스노우볼 효과. 처음에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투자, 그리고 자기만의 성공 자동화 시스템, 나만의 브랜드 개발, 퍼스널 브랜딩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점점 큰 수익이 창출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다시 보고, 그리고 백만장자 시크릿 이런 책을 다시 보면서 정말 부자들은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버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돈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